안녕하세요 여러분,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Part 3 많이 힘들어 하시죠? Part 3를 득점 받기 위한 완벽 로드맵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준비되셨죠?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Part 3 공부해 보셨어요? 만약에 공부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조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Part 3는 세 문제가 나옵니다. 4번, 5번, 6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하는 파트예요. 다행히도 문제가 화면에 보이고요. 그리고 성우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자, 각각 4번, 5번, 6번 준비 시간은요. 3초고요. 4번과 5번은 15초 안에 답을 하셔야 되고 6번은 30초 안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배점은 만점은 3점이 있고요. 3점을 받으시려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좀 켤게요.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문법이나 표현상 실수가 없으셔야 돼요. 이 점은요,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는 게 중요하세요. 답을 하지만 문법이나 표현상의 실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1점 받으신다면 레벨 6 받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레벨 6 이상 받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1점은 동문서답한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일 경우에는 1점을 받습니다. 여러분, 0점도 있습니다. 0점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시면 0점을 받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3점 만점을 받기 위한 전략을 한번 짜보자고요. 자, 여러분 3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한다. 두 번째는 문법이나 표현상 실수가 없다 였습니다. 자,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기 위한 저희의 전략은요. 자주 나오는 그 의문사별 답안을 정리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를 상수로 만드는 과정을 하시는 거죠. 오케이? 자, 문제는 다르지만 그 비슷한 의문사 자주 나오는 의문사별로 답안을 정리하면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문법이나 표현상 실수를 하지 않는 것에 있어요. 자, 문법상이나 표현상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문제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그 문장을 장문을 금지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표현들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시험장에 갔을 때 이 표현들이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문법상 틀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되지 않는 문장이기 때문에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내가 말한 주장과 근거의 연결성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야지 점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아이디어 연결시키는 훈련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조금 더 쪼개서요. 시험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상수 부분과 변수 부분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전에 꼼꼼하게 준비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상수 부분과 내가 조금 변형시켜야 되는 변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전략을 보시자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한다. 즉, 자주 나오는 의문사별 답안 정리는요. 여러분, 상수일까요? 변수일까요? 그렇죠. 상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기출문제를 좀 분석을 하고요. 자주 나오는 의문사별로 답안을 하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상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When was last time you watched the movie? 혹은 When was last time you traveled? 여기에서 최근에 영화 언제 봤어? 그리고 최근에 뭐 여행 언제 갔어? 의 질문에 무조건 그냥 When was last time만 나오면 It was a few days ago. 며칠 전이야. It was a few days ago를 가져가시는 거죠. 그러면 변수를 상수로 만들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이나 표현상 실수가 없이 말한다. 에서는 첫 번째 문장은요. 여러분 변수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두 번 시험 쳐요.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시험과 일요일 시험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은 변수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첫 번째 문장 만드는 훈련은 조금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잘 변하고 실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즉흥 장문을 하지 않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답 정도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부분은 변하지 않는 문장이기 때문에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실의 영역이다. 내가 열심히 하시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목표가 레벨 7이시라면 아이디어 잘 연결시키기. 이거는 아이디어를 잘 퍼즐을 맞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퍼즐을 잘 맞추는 것은 아무래도 그 문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변수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상수의 영역과 변수의 영역을 저희가 공부를 했으니 우선순위를 따라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우선순위를 매겨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순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순위라고 하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부터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결과 중요한 것은 학생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조금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셔서 살을 덧붙여 나가는 과정을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Part 3를 끝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자주 나오는 의문사별 답안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토익 스피킹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의문사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답안들을 정리해서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변수 부분이 상수 부분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수를 좀 줄일 수가 있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많이 쓰이는 템플릿을 암기한다. 즉, 많이 쓰이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시험장에 갔을 때 즉흥장문을 피한다. 왜냐면 내 답반도 들쑥날쑥 하면 이제 레벨도 들쑥날쑥 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주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내가 숙지를 해서 간다. 이 부분도 변수를 상수로 만드는 과정. 오케이?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상수를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고 했어요.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 문장 만들기입니다. 왜냐면 첫 번째 문장은요, 뭐 간단한 의문사는 내가 답안을 만들어 갈 수 있지만 그래도 변형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변형되는 부분을 잘 유의를 하셔야지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첫 번째 문장 만드는 훈련을 또 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말을 했을 때 실수가 생겨요. 그렇죠? 그럴 때는 오답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에 실수가 생겼고 뭐 시제가 실수가 생겼고 수일치에서 실수가 생겼고 그런 부분을 꼭 정리를 하셔서 다음 시험 치실 때는 그 실수를 되도록이면 줄일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오케이? 자, 1번, 2번, 3번이 다 됐다 라고 하시면 마지막이죠. 목표가 레벨 7 이상 목표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아이디어 잘 연결시키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했던 그 주장과 내가 숙지했던 템플릿의 연결성을 잘 주셔야 돼요. 그리고 템플릿을 외우셨을 때 퍼즐 맞추기라고 저는 하거든요. 자, 그 템플릿과 템플릿의 퍼즐을 정말 잘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혼자서 준비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가 있으세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파트인데요. 혹시 문제를 푸시거나 푸셨을 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커멘트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부분도 오답 정리가 필요해요. 내가 이 답안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있었다. 그럼 그 부분을 보완을 하셔서 다음번에는 실수를 좀 덜 할 수 있도록 제일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조금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파트 2를 끝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리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추가적인 영상이 조금 필요하다, 추가적인 정보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밑에 코멘트 달아주시면 제가 뭐 자주 나오는 의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린다든지 그리고 자주 쓸 수 있는 템플릿에 대해서 말씀해드린다든지 아니면 같이 변수나 어떤 실수가 많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선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청을 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영상을 조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알차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 토익 스피킹 강사 엘리였습니다. Bye guys, see you!